마지막 초청 연사인데요. 저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와, 그린 빌딩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친환경 건축을 선도하기 위해서 매우 체계적으로요. 친환경 건축 설계팀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무설계의 김동훈 팀장님이신데요. 국내 친환경 건축의 다양한 설계 사례를 주제로 해서 경험과 자산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동훈 팀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hand.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축사 사무소 친환경 설계팀을 맡고 있는 김동훈 팀장입니다. 먼저 앞에서 이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큰 틀에서는 아마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오늘 건축 설계자 입장에서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건설이라든지 유통, 제품, 서비스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건축 분야에서 우리의 당면 과제는 언급되는 단순한 유행을 따르는 그린을 넘어선 하나의 어떤 다른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건축물 구현을 위한 개념을 정립하고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축물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이미지는 어떤 자연의 태양의 이미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덴마크의 설치 미술가 올라프 엘리아슨, 아까 헤닝 라슨 쪽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분의 어떤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공의 태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도 어떤 자연의 평화로운 이미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인공적인 게 가미된 어떤 설치 미술적인 바람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이미지는 마찬가지로 자연의 어떤 물에 대한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인공적인 물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름이라는 거에 대한 자연적 이미지와 오른쪽에 어떤 레귤레이티드 된 어떤 그런 구름.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스윅스 엑스포에서 블러 빌딩이라고 해서 많은 화제가 됐었던 건물입니다. 왼쪽은 안개 속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설치 미술 작품입니다. 왼쪽은 평화로운 자연의 숲의 모습이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엘리아슨의 어떤 The Land Between Us라는 또 프로젝트의 인공적인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가로서 자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인공힘을 가미해서 조절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 어떤 설비, 전기, 어떤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덜 됐을 때는 어떤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디자인을 하였고, 현재 어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어떤 쾌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어떤 컨트롤이 된 어떤 자연의 이미지를 이제 받아들이는, 통제하는 쪽으로 디자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슈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접근 방법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이뤄서 받아들이고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건축 공간이 있다고 봤을 때 자연 그대로의 빛이나 바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공간에 조절되거나 가공된 빛이나 바람을 받아들이고 온실을 가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어프로치에 대해 저희 친환경 팀에서 태국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컨셉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주어진 건축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공간에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고요. 빛을 받아들이고 환기가 가능한 창문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은 적정한 쾌적성이 유지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된 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태양빛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 향별 차용에 대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조대의 자연 채광을 위해 적정한 매스의 사이즈나 오프닝의 사이즈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환기에 대한 적정한 폭과 계구부의 사이즈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확장되어서 단층의 형태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디자인에서도 자연 채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환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개념이 정립됩니다. 또한 건축물 자체뿐만이 아니고 주변 환경, 그러니까 마이크로 클라이밋 차원에서도 외부 자연을 어떻게 어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스의 레이아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건축적인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초기에 친환경 전략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건축물의 설계 진행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테그레이티드 디자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통합 설계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해닝 쪽에서 만들었던 표와 되게 많이 유사한데요. 저희가 흔히 저희 팀에서 사용하는 전략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패시브 전략을 통해서 일단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로는 액티브 전략을 통해서 이제 효율성 향상을 통해 최적화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적정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실제화해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친환경 요소 아이템에 대한 지식과 광범위한 검토가 요구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설계 단계별 통합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설계 프로세스란 기존에 이제 보시듯이 일방향적이고 단선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초기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 전략을 수립해서 설계 디자인 단계별로 분석 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유기적인 설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프리디자인 단계에서는 건축가는 대지에 대한 분석이나 프로그램,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게 되고, 엔지니어는 오리엔테이션, 일사, 기류 분석 등의 환경 분석을 하게 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용도나 용자의 사용 패턴을 분석하게 됩니다. 스키매틱 디자인 단계에서는 건물에 대한 디자인 컨셉과 친환경 전략을 수립하고 프리패시브 디자인을 하게 되는 단계인데요. 이 과정에서 지형과 미시기후, 향, 최적 매스 비율, 코 위치, 최적 건물 폭이나 층고 등이 냉난방 부하, 1조 1사 분석 등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검증되고 다시 디자인에 반영되게 됩니다. 디자인 디벨롭먼트 단계에서는 패시브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고성능 창호라든지 옥상 녹화,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에 대한 요소 기술들과 액티브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인 여론이나 반송 동력, 효율적인 제어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외벽의 열 관리율이 얼마일 때가 가장 적합한 것인지, 창호 면적비는 어느 정도 가장 적합한 것인지가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컨스트럭션 도큐멘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검토되어 적용될 요소 기술들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서 결정된 열 관리율이 얼마인 창호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실제로 만족하는 그 창호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디테일이 건축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코스트에 대한 분석도 하게 되며 최종 결정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에너지 소요량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건축물 완공 후 거주자들의 평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First Occupancy Evaluation 데이터를 구축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설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설계 과정, IDP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건축가와 에너지 전문가 그리고 MEP 전문가들이 코어 팀이 되고 어떤 건축주와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설계를 진행하게 되며 설계 단계별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닛 그룹을 이루어서 협업을 해나가게 됩니다. 앞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팀이 구성되는 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 BIM의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런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친환경 설계팀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프로세스의 체득을 위해서 Ideas Beyond Green이라는 모토 아래 친환경 건축 디자이너와 리모델링 전문가는 뿐만 아니라 MEP 그리고 에너지 시뮬레이션과 CFD 전문가 그리고 친환경 인증 관련 컨설턴트들을 인하우스 팀으로 구성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계획부터 준공까지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요.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그다음에 이제 전사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프로젝트의 어떤 친환경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해가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저희가 어떤 직접 수행했거나 또는 어떤 메인 컨설턴트, 친환경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했던 프로젝트들인데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프로젝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린 투마로우라는 프로젝트인데 2009년 완공된 국내 최초의 넷제로 에너지 빌딩입니다. 2008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1년 만에 완공을 했고요. 왼편에 보시는 건물이 홍보관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건물이 어떤 메인동인 그린 투마로우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적용된 뭐 다양한 요소의 어떤 친환경 아이템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국내 최초로 리드 플래티넘을 획득했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또 친환경 부분뿐만 아니라 친환경 문화대상 비주고 부분에서 본상을 수상했고 PCI 그린 디자인 어워드도 수상하였습니다. 이미 지금은 이미 많이 알려지고 보편화된 기술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전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내에 에코에너지연구센터입니다. 규모는 약 10,000제곱미터 정도고 저층부에는 연구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그리고 상층부 메스에는 연구동과 실험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어떤 성격의 공간을 아우르고 빛과 바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트리움을 도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건축가의 어떤 단순한 감각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철저한 기류 시뮬레이션 분석 그리고 자연 채광 분석 등을 통해서 그 가능성과 실효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조만간 준공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울산 우정혁신도시에 이전될 에너지관리공단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다만 그 토지 매각 문제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 된 프로젝트고요. 여기서 저희 쪽의 어떤 하나의 챌린지는 아무래도 건축주가 에너지관리공단이다 보니까 메인 요구사항이 에너지 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사비 내에서 1차 에너지 소요량 150을 달성해달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당시만 해도 이 정도 규모의 오피스에서 150 이하를 달성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아무래도 또 관공사이다 보니까 한정된 공사비 내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기법, 특히 프리패시브 개념이 적용된 아이템들을 많이 도입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준공된 북서울 시립미술관의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컨셉 중에 하나는 시민들에게 자연을 돌려주자라는 게 어떤 메인 컨셉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층부의 산의 형상을 건축적으로 풀어서 조형적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는 저층부가 단순히 건축적이나 조형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층부에 있는 포디움들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방식의 쿨튜브로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메스와 메스 사이, 언덕과 메스 사이의 어떤 공간들이 자연 채광과 자연 환기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많이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느끼기에 디자인과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잘 어우러져서 서로 상충되지 않게 잘 해결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완공되어 개관 준비 중에 있는 국립생태원의 에코리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개의 기후대 온실과 전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기류 및 일사 분석 등을 통해 각각의 기후대에 맞는 온습도 조건에 따라서 온실이 설계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서 자연환기, 냉난방, 인공 강우 시스템들이 적용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기후대를 다루다 보니까 다른 프로젝트보다 훨씬 많은 시뮬레이션과 기후 분석이 수반되었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었지만 보람을 느끼는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은 중요한 요소가 이미 되고 있고 건축 분야에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제 다음 스텝, 저희 우리나라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친환경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축 디자인과 에너지 그리고 공사비,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이슈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딜레마이고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과 같은 정부 교류와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이승국 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설계 김동훈 팀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김동훈 팀장님도 그렇고 신지우 사장님의 이 사례 강연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인 친환경 건축 설계팀이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축 미래가 아주 밝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멋진 강연 정말 감사드리고, 자, 지금까지 모두 네 분의 국내외 초청 연사들의 디자인 철학, 가치관,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